저는 올해로 결혼 4년 차, 남편과 함께 맞벌이를 하고 있는 32살의 여자입니다. 작년 여름에 우리 부부의 첫 아이를 낳고 지금은 육아휴직 상태로 집에서 살림하고 아이를 보면서 지내고 있어요. 아직 몸도 다 안 풀렸고 요즘 육아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말 머리 아픈 일까지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저 혼자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끙끙거리다가 다행히 주변 도움을 받아서 어느 정도 해결된 상태고 오늘은 그 이야기를 사연으로 보내보려고요. 정말 결혼까지 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오늘 다 털고 앞으론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 2년 차부터 정말 아이를 기다렸어요. 제가 다니는 회사 스케줄 때문에 1년 정도 뒤에 아이를 가질 수 있었고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우리 부부 둘 다 남들처럼 억대 연봉을 받는 대기업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결혼할 때 양가 부모님들 중에서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실 만큼 여유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다만 남편과 저는 정말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공통점은 둘 다 아이를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신체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었지만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업무를 대체해줄 사람이 없어서 1년 정도는 아이 가질 생각을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진짜 늦어지겠다 싶어서 회사에서 뭐라고 하던 말던 아이를 가졌고 지금은 다행히 후임자가 들어와서 인수인계를 하고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우리 부부 형편이 아이를 키우고 살기에 넉넉한 건 아니었지만 꼭 좋은 아파트나 모든 걸 다 갖춰놓은 환경에서만 아이를 키우는 건 아니잖아요. 가진 건 많이 없는 부모지만 사랑만큼은 누구보다 많이 주고 키울 자신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양가 모두 형편이 그리 좋지 않아서 결혼할 때 부모님 도움은 아예 못 받았어요. 요즘에 TV 보고 있으면 결혼할 때 시댁에서 서울에 아파트를 사주시고 그 보답으로 여자 쪽에서는 남편에게 외제차도 한 대 뽑아준다는데 진짜 어느 나라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시댁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시아버님은 몇 년 전 공장에서 은퇴하시고 그 뒤로는 정해진 직업 없이 일용직으로 생활비를 벌고 계세요. 시어머니는 마트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하는 중이고 두 분 모두 술을 굉장히 많이 드시면서 특히 어머님이 밖에서 사고치고 다닌 적이 있어서 시부모님 사이가 별로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 친정은 오히려 시댁보다 더 안 좋으면 안 좋았지 뭐라 할 처지는 아니에요. 그나마 제가 집안에서 외동이라 형제들 신경 쓸 필요는 없었지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저는 그 뒤로 아빠 밑에서 자랐어요. 엄마는 이혼한 뒤로 한 번도 저를 찾지 않으셨고 지금까지 소식도 못 듣고 얼굴도 한 번 본 적 없습니다. 아빠는 재혼 안 하시고 혼자서 저를 키워주셨는데 그 부분은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능력이 있거나 성실한 분이라고는 도저히 말을 못하겠네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용돈 같은 건 받아본 적도 없었고 집에서 엄마 대신 밥하고 빨래하고 살림까지 도맡아서 해야 했습니다. 20살이 되었을 때 친구들 다 가는 대학은 꿈도 꿔본 적 없고 바로 취업해서 일을 하고 아빠에게 월급의 반을 생활비로 가져다 드렸어요. 3년 동안 그렇게 돈을 가져다 드리면서 저는 저대로 열심히 돈을 모았고 2천만 원 들고 따로 독립해서 지금까지 명절에는 한 번씩 겨우 얼굴 보고 사는 사이입니다. 남편에게는 3살 아래로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만나던 여자친구와 속도 위반으로 아이가 생겨버려서 작년 봄에 급하게 결혼했어요. 당연히 저희 결혼할 때처럼 집안 도움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고 시동생은 모아둔 돈도 없어서 약간 큰 원룸을 월세로 얻어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남편과 저는 그나마 예전부터 회사 생활을 오래 했었고 모아둔 돈이 있었기 때문에 방 2개 있는 빌라에서 전세로라도 시작할 수 있었는데 시동생은 물론이고 동서조차 신용카드도 만들지 못할 정도로 이렇다 할 직장을 다니지 않았어요. 당연히 신혼부부 대출 같은 것도 받을 수 없어서 500에 40짜리 월세에서 시작했지만 그래도 아직 젊은 두 사람이니까 아이 낳은 뒤로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살면 잘 풀릴 거라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집들이를 한다고 해서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살림살이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서 좀 그렇더라고요. 남편이랑 저도 여유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산모와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집들이 선물로 사서 보내줬을 정도입니다.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인 건 시동생이 결혼한 뒤로는 공장에 취직해서 착실하게 회사 생활을 하고 있고 자식이 태어나는 것에 대한 책임감을 조금은 느끼는 것 같았어요.
시동생과 동서는 술 마시다가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동서가 술 마시는 걸 정말 좋아했고 아직 나이도 20대 중반으로 어리기 때문에 노는 걸 절제하지 못하더라고요. 임신했을 때도 정말 술 마시는 걸 참기 힘들어했고 아이 낳고 몸도 제대로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한 달도 안 되어 밤에 놀러 나가곤 했었습니다. 육아는 애초에 관심도 없었는지 아직 한참 엄마 보살핌이 필요한 갓난아이까지 내팽개치고 밖에 나가서 새벽까지 술 마시고 놀다가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시동생이랑 엄청 많이 다투었고 좀 불안불안하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전 아이를 혼자 놔두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남편에게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도 자기는 아는 것이 없다고만 이야기해요. 시동생이 공장에서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언제부터 아이를 방치했는지 불도 꺼진 방에 우는 아이 혼자 놔두고 동서는 짐 챙겨서 나가버렸다 하더라고요. 동서의 부모들도 행방을 모르고 핸드폰은 꺼져 있고 연락도 되질 않았어요. 겨우겨우 일주일 만에 전화가 오더니 이혼하자고 아이도 못 키우니 알아서 하랍니다. 졸지의 동서의 아이는 시댁에서 어머님이 대신 봐주고 있었고 저는 한참 늦게 남편을 통해 이 모든 사실을 전해 듣고 너무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걱정되는 마음에 시댁으로 한 걸음에 달려갔더니 그때 어머님이 하신다는 소리가 너는 딸 낳아서 조금 걱정했는데 그래도 걔가 아들 낳고 가서 그나마 다행이지 뭐니. 하면서 속 터지는 소리나 하고 계셨어요. 전혀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로 저희 시부모님은 생각이 짧은 분들이고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얼마나 돈이 들고 사람이 필요한지 생각도 못하고 계셨어요. 저도 결혼 생활 시작하자마자 시부모님 두 분이 번갈아 가며 아이 빨리 낳으라고 성하셨고 결혼할 때 한 푼 보태준 것 없으셨어도 저한테 집안대를 이으라며 큰소리 뻥뻥 치셨어요. 여유라곤 하나도 없이 남편이랑 맞벌이하며 겨우겨우 살고 있었지만 그런 저희 사정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시던 분들이죠. 애는 지가 먹을 건 달고 태어나는데 뭘 그렇게 걱정을 해. 일단 낳기나 해. 내가 다 키워줄 테니까. 요즘 애들이 먹을 거 못 먹고 굶길까봐 그거 무서워서 못 낳습니까? 당장 애 낳으면 부모 중 하나가 옆에서 붙어 있어야 하고 그만큼 벌이가 줄어드니까 저축도 못하고 집도 못 사고 도저히 미래를 계획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머님도 생계 때문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애를 봐주긴 뭘 봐줍니까? 애 봐달라고 맡겨놓으면 당장 저희한테 생활비 달라고 하실 분들이세요. 저나 남편이나 어릴 때부터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제대로 못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게 한으로 남아서 내 자식만큼은 정말 사랑으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지금도 저희는 그렇게 상황이 좋진 않아요. 맞벌이를 하고 있었다지만 제가 육아휴직 한 뒤로 수입이 반토막이 되었고 신혼집 전세 구하면서 받은 대출금까지 갚고 나면 생활비가 정말 팍팍합니다. 그나마 저는 대학이라도 안 가서 다행이지. 남편은 4년 동안 대학 다니면서 받은 학자금 대출까지 아직 갚고 있기 때문에 정말 여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 와중에도 지금까지 저축도 하면서 잘 살고 있었고 우리도 없이 살지만 더 힘들게 사는 시동생 부부한테 도움을 주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저희가 반 정도 보태줬었고 영양제도 챙겨주고 아이용품을 챙겨준 적도 많았어요. 원래 이런 건 시부모님이 챙겨줘야 하는 건데 저희 시부모님은 그런 쪽으로는 전혀 생각도 안 하시는 분들이라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대신하게 된 거죠. 동서와 제가 친하게 대화해 본 적은 거의 없지만 같은 집안에 시집와서 같이 고생하며 산다는 이유로 살짝 마음의 위안은 되더라고요. 지금은 좀 힘들지만 고생 조금만 참으면 나중엔 좋은 날이 올 거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하지만 동서가 아이 낳고 2달 만에 집을 나가면서 저희 시댁 상황은 완전히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직장 다니는 시동생이 혼자서는 아이를 키울 수 없었기 때문에 일단 시어머니가 맡아서 봐주기로 하셨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시댁이라고 뾰족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시부모 두 분 생활비도 어려운데 아이까지 하나 맡아서 키울 여유는 전혀 없었죠. 일하는 시동생이 돈을 벌어서 시댁에 가져다 준다 해도 어머님이 평소에 술을 너무 자주 드시고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것도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저한테는 남의 일이나 마찬가지고 동서가 애 버리고 집을 나간 뒤로부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었지만 가족끼리 딱 잘라 모른 척하긴 쉽지 않았어요.
얼마 전에만 해도 시어머니께서 연락이 오더니 자긴 저녁 약속 있어서 나가봐야 한다며 갑자기 저한테 조카를 봐달라 하시더라고요. 제가 싫다고 거절하려고 했는데 시아버지는 혼자 애볼 줄 모르는 분이고 시동생도 공장에서 늦게 퇴근하기 때문에 저 말곤 사람이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제가 우리 애 데리고 시댁으로 넘어가서 조카까지 같이 봐주고 있었는데 밤 10시가 다 되도록 어머님은 들어오시지도 않았어요. 그나마 야근 마치고 10시에 집에 돌아온 시동생이 형수 수고했다면서 자기가 애 볼 테니 집에 들어가 보라 한 덕분에 겨우 밤 10시 넘어서 집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남편한테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어머님은 자정이 넘어서 집에 들어오셨고 완전 만취 상태로 인사불성이 되어 돌아오셨다 하더라고요. 집안의 며느리 중 하나가 집을 나가서 젖먹이 손자가 엄마 없이 자라게 생겼는데 어머님은 너무나 태평하시고 만사의 위기의식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그렇게 외출해서 술 드시고 오시더니 그 뒤로 사흘이 멀다 하고 저를 찾아서 애 좀 봐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한 번 당하지 두 번 똑같이 당하는 바보는 아니거든요. 어머님이 부르실 때마다 감기 기운 있다고 핑계대고 코로나인 것 같아서 못 가겠다고 했더니 그때는 별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외출한다고 해봤자 전부 술 약속일 뿐인데 집에 아이까지 있는 상황에서 꼭 술을 마시러 나가야겠습니까? 저보고 애 봐달라고 하는 걸 몇 번 거절했더니 어느 날 하루는 남편이 퇴근 시간이 지나도록 집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전화해도 받지도 않아서 무슨 일 생긴 줄 알고 걱정했는데 밤 9시가 넘어서 연락이 오더니 지금까지 시댁에서 조카를 보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엄마가 딱 2시간만 봐달래서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남편한테 그 말 듣고 어찌나 속이 터지던지. 남편한테 다시는 당신이 가서 조카 보고 있을 생각하지 말고 그럴 시간에 빨리 집에 와서 우리 애하고 놀아달라 잔소리하고 그날은 그렇게 참고 넘어갔어요. 정말 속으로 한 번 걸려라 벼르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또다시 어머님에게서 연락이 오더니 애 좀 봐달라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잘됐다 싶어서 어머님에게 저 혼자 우리 애 하나 보는 것도 힘든데 괜히 무리한 부탁은 하실 생각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딱 잘라서 싫다고 거절하자 시모는 대놓고 서운한 기색을 내보이시면서 야, 가족끼리 힘들면 서로 돕는 거지. 너는 나중에 아이 맡길 일 없을 것 같아? 너무 그렇게 야박하게 굴면 못 쓰는 거야. 라고 하시더군요. 설마 제가 아무리 애 맡길 곳이 없고 급하더라도 알코올 중독이나 마찬가지인 시어머니에게 우리 딸을 맡기고 외출하겠습니까? 저는 어머님한테 애 봐달라고 안 할 거니까 걱정 마시라고 대답했고 서로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상황에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 집안에서 솔직히 애를 볼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님도 낚시 다니거나 친구분들 만나서 노는 걸 좋아하시고 어머님은 매일 술 한 잔 안 마시면 잠도 못 주무실 정도인데 누가 집에서 애를 본단 말입니까? 그나마 저희 시댁 식구들 중에 저희 남편이 가장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천성이 착해서 가족들 부탁을 거절하기 힘들어하는데 그러니까 자꾸 저희 남편한테 시댁에 와서 조카 봐달란 소리를 하는 겁니다. 하루는 일요일에 남편과 점심 먹고 낮에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남편한테 아이 맡겨두고 밀린 집안일도 좀 하고 나름 육아에서 해방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 집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누군가 싶어서 문을 열었더니 어머님이 조카를 품에 안고 저희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따 밤에 데리러 올 테니까 잠깐만 봐줘. 알겠지? 열린 문틈으로 아이를 쏙 밀어넣고 어머님은 뒤도 안 돌아보고 계단으로 뛰어내려 가셨어요. 뒤늦게 어머님을 부르며 쫓아갔는데 이미 멀리 도망갔는지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지만 저희 품에 맡겨놓은 아이를 어떻게 할 수도 없었어요. 대체 아이 아빠는 뭐하고 애를 여기에 맡겨놓고 갔을까 짜증이 확 났었는데 남편이 시동생에게 전화를 해봤더니 일요일 주말 특근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시어머니 뻔뻔한 행동에 화가 좀 나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된 이상 오늘 하루는 애를 봐줘야겠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데리러 오겠다고 한 시어머니는 전혀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졸지에 두 아이를 보느라 저녁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뚜껑이 열릴락말락하고 있던 찰나에 제 핸드폰이 울려서 전화를 받았더니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죠. 어머님 어디세요? 언제 오실 생각이세요? 다급한 마음에 따져 물었는데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너가 어차피 당분간 집에서 놀잖아? 어차피 놀면서 애 보는데 하나 더 본다고 달라지니? 아이 분유값이랑 기저귀 값은 매달 보내줄 테니까 앞으로 딱 1년만 너가 키워줘라. 남편은 그제서야 상황을 파악하고 자기 동생한테 전화를 걸어봤지만 당연히 전화는 안 받았죠. 뭔가 일이 잘못됐다 싶어서 저와 남편은 한밤중에 아이들 둘을 데리고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시댁의 불은 꺼져 있었고 저희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러봐도 인기척이 없더라고요. 아마 이런 식으로 아이 맡겨놓고 당분간 저희를 피해 있을 생각인 것 같았어요. 진짜 이게 다 큰 어른들이 생각할 짓인가 싶더라고요. 아이 아빠와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사람들인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죠. 제가 아무리 육아휴직을 하고 집에서 쉬고 있다지만 우리 애 하나 보기도 벅찬데 절대 조카까지 봐줄 생각은 없었어요. 너무 화가 나서 지금 당장 조카 안 데려가면 월요일 아침에 바로 근처에 있는 보육원 알아봐서 거기에 아이 맡겨버린다고 카톡을 남겼습니다. 그 카톡 보내고 1분도 안 지나서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보육원 소리를 들은 시모가 이 집에 하나 있는 손주인데 어떻게 보육원에 맡기냐면서 저보고 피도 눈물도 없는 독한 년이랍니다. 제가 독한 사람인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저보다 2달 된 아이 버리고 집 나간 동서가 훨씬 독하다 생각해요. 대책도 없이 술집에서 만난 여자랑 아이 만들어버린 시동생도 문제고 그걸 또 손자 태어났다고 좋아하는 시부모도 전부 제정신이 아니죠. 아무튼 보육원에 맡긴다고 하니까 효과가 정말 확실하더군요. 그날 저녁에 바로 시부모 2분과 시동생까지 저희 집에 와서 당장 아이 내놓으라 하더니 앞으로 너네 아이는 절대 봐주지 않을 거라 하시고는 가버리셨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절대 시댁에 아이 맡아달라 부탁할 생각 없습니다. 남편한테도 더는 호구짓 할 생각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저는 우리 딸 데리고 육아휴직 내내 친정에서 지낼 테니까 와이프랑 딸 얼굴 볼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댁은 아직도 전혀 문제 해결이 안 됐어요. 손자 생겼다고 그렇게 좋아하시던 시모도 얼마 전에는 둘째 아들과 대판 싸웠다 하더라고요. 왜 애 낳고 도망갈 여자랑 결혼해서 자기 힘들게 하냐면서요. 겉으로는 서로 위하는 척 가족이니까 서로 도와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면서 본인이 조금만 힘들고 손해보는 것 같으면 자식이고 손자고 전혀 책임질 생각이 없더라고요. 뭐 저는 이제 시댁 상황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앞으로 저한테 조카 봐달라고 염치 없게 애원해도 절대 그럴 생각 없습니다. 진짜 우리 딸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릴 거예요. 남편도 아예 자기 가족들이랑 얼굴 안 볼 생각까지 하고 있던데 그냥 이참에 시댁과 완전 인연 끊고 남남으로 지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올해로 결혼 6년 차 35살의 여자입니다. 지난 6년 동안 정말이지 많은 일들이 있었고 2돌 지난 아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참고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 많이 했었어요. 하지만 이젠 도저히 정이 떨어져서 남편이랑 같이 못 살겠습니다. 남편은 물론이고 시댁 식구들조차 저보고 정신이 나갔다고 하는데 세상 천지에 어떤 여자가 저 같은 상황에서 참고 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희 친정부모님도 반대하시고 제 주변 친구들이 다들 이결혼하지 말라고 뜯어말렸을 때도 내가 스스로 자신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 살다 보면 좋은 가정을 이룰 줄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 반대하는 일에는 마땅한 이유가 있었고 결혼 6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결국 제가 틀렸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 정말 이런 제가 한심스럽네요. 결혼할 때 남편과 제가 반반 결혼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6대4 정도로 비슷하게는 맞춰서 해갔습니다. 신혼집을 전세로 구할 때 남편과 시댁에서 돈이 모자라다고 해서 친정아빠가 3천만 원 현금으로 지원해 주셨고 혼수는 혼수대로 제대로 맞춰서 들어갔으니까요. 물론 그래도 남편과 시댁이 저보다 돈을 더 많이 쓴 건 사실이지만 이만하면 제 나이 또래 여자들 중에서도 못해간 축은 절대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막상 결혼할 때는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지들이 돈을 더 많이 해왔다면서 시댁과 친정을 차별하고 제 부모님에게 용돈이라도 좀 드릴라 치면 눈치 주고 막말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차라리 결혼 전 부모님과 살 때가 지금보다 훨씬 여유 있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친정 부모님은 60 넘은 나이에도 맞벌이를 계속하고 계시고 두 분이 예전부터 열심히 일을 하신 덕분에 저와 남동생은 아무런 부족함 없이 잘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성인이 되고 지금 남편과 결혼해서 출가하기 전까지만 해도 계속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때 되면 서로 좋은 곳으로 여행 가고 가족들 생일마다 돈 모아서 서로 좋은 선물도 챙겨주고 정말 여유 있고 화목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왜 내가 능력도 부족하고 쪼잔하기까지 한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저도 똑같이 구질구질해지고 돈 쓸 때마다 남편 눈치, 시댁 눈치 봐가며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오늘 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저희 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친정 부모님이 시댁보다 조금 더 경제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부모님 두 분 모두 괜찮은 회사 다니며 평생 열심히 일을 하셨고 재테크도 잘하셔서 노후 준비까지 전부 마치신 상황이에요. 저야 부모님 경제 사정에 대해 속속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살고 계신 집 외에도 아파트가 한 채 더 있고 월세 나오는 상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 하나 있는 남동생마저 작년에 결혼해서 독립했고 이제 친정부모님은 노후에 즐겁게 사시는 일만 남으셨어요. 예전부터 특히 저희 아빠가 저를 많이 아끼고 예뻐해 주셨고 제가 시집갈 때 누구보다도 많이 서운해 하셨어요. 나중에 제가 결혼해서 뱃속에 아이가 생겼다고 말씀드렸을 때는 임산부는 몸을 조심해야 한다면서 축하 선물로 차를 한 대 뽑아주시기도 하셨죠. 나중에 아이 태어나면 차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거라면서 튼튼하고 큰 차로 뽑아주셨습니다. 하지만 막상 저는 집에서 애 보느라 돌아다니기도 힘들었고 그 차는 남편이 저보다 더 많이 타고 다니면서 친구들과 놀러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결혼했을 때 친정부모님이 남편한테는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면서 매달 월세 80만 원 나오는 오피스텔을 제 앞으로 돌려주셨습니다. 남편이 알면 팔아서 다른 곳에 쓰자는 욕심을 부릴 수도 있다 하셨고 80만 원 월세 나오는 것도 꽁꽁 숨겨서 저 혼자 비상금으로 쓰라고 하셨어요. 그때는 저희 부모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6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부모님 말씀이 100번 1000번 모두 옳았습니다. 우리 친정 식구들은 정말 화목하고 서로 친해서 제가 20대 후반까지 부모님과 함께 살며 식구끼리 소리 지르고 크게 싸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결혼하고 나면 행복하게 살 줄로 알았죠. 부부끼리 서로 기념일도 챙기고 1년에 한두 번은 가족여행도 다니며 여유 있는 삶을 꿈꾸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시댁은 저희 친정과는 영 다른 분위기에서 살더라고요. 시부모 두 분이 자영업을 하시면서 그럭저럭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남편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정말 많이 가난했었다고 해요. 오죽했으면 남편이 수능 성적이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집안 형편 때문에 대학을 포기하고 공장에서 돈 벌 생각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시댁 친척들 도움으로 어찌어찌 입학금과 한 학기 학비를 해결해서 1학년 1학기까진 다닐 수 있었는데 그 뒤로는 도저히 답이 없어서 바로 군대를 다녀왔다 하더라고요. 시댁에는 남편 밑으로 3살 차이 나는 남동생도 하나 있었다고 하는데 돈 문제 때문에 부모님과 심하게 다툰 뒤로 집을 나가버려서 지금까지 10년 넘게 연락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은 생사도 모르고 당연히 저희 결혼식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과 돈 문제 때문에 그렇게 싸우고 의절했는데 저희 시부모님이나 남편은 아직도 만나면 돈 문제 때문에 자주 말다툼을 하더라고요. 서로 무슨 대화를 하던지 전부 돈 이야기로 끝나고 푼돈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가만 생각해보니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부모님과 돈 이야기를 거의 해본 적 없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부터 제가 뭔가 배우고 싶다고 하면 바로 학원에 보내주셨고 방학 때 엄마 아빠 휴가 맞춰서 가고 싶은 곳 얼마든지 놀러 다녔거든요. 저랑 제 동생이 뭘 하고 싶다고 했을 때 부모님은 절대로 저희들 앞에서 돈 아깝다는 기색을 보인 적 없었고 너무 비싸다느니 돈 낭비라는 말씀을 하신 적 없으셨어요. 그런데 저희 시댁 식구들끼리 모이면 간단하게 외식 한번 가는 것도 조용히 끝나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남편은 물론 시부모님도 서로 돈 안 내려고 눈치 보고 저번엔 우리가 냈으니까 이번에는 부모님이 내시라는 말을 하다가 서로 얼굴 붉히고 싸우는 일도 많았어요. 나중에 남편한테 그냥 부모님 모실 때는 우리가 사고 말자고 몇 번이고 이야기했지만 남편은 자기 부모한테 쓰는 돈마저 아까워하고 서로 10,000원짜리 하나 때문에 다투더라고요. 반면에 친정부모님은 지금까지 저희 부부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차도 한 대 사주셨고 사실 따지고 보면 제 앞으로 몰래 해주신 오피스텔에서 나온 월세를 제가 혼자서 다 쓴 것도 아니에요. 당연히 아이와 우리 부부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결혼할 때도 적지 않게 도와주셨고 제가 아이 낳고 산후조리원 비용까지 전부 친정부모님이 내주셨어요. 그 외에도 자잘하게 챙겨주신 것이 적지 않은데도 저희 남편은 처가에서 받은 것들을 전부 기억 못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본인 돈으로 장인 장모에게 내복 한 벌 사준 적도 없고 식사 대접 한 번 해준 적 없습니다. 보통 결혼하고 나서 부모님 모시고 식사하러 갈 때면 자식들이 계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단 한 번도 친정부모님과 외식할 때 밥값을 내는 꼴을 못 봤습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제 카드를 남편에게 주면서 화장실 가는 척하고 몰래 계산하고 오라 한 적도 있었는데 남편은 원래 밥값은 연장자가 계산하는 게 맞다고 하면서 끝까지 우리 돈은 한 푼도 쓰지 않으려고 해요. 물론 시부모와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도 똑같이 돈 내는 걸 싫어하니 그냥 집안 내력이구나 싶은 생각이지만 다 큰 성인인데 매번 저희 부모님에게 얻어먹는 것도 정말 못할 짓이에요. 자기 돈만 쓰기 싫어하면 모르겠는데 제가 제 돈으로 친정부모님한테 용돈 드리고 선물 드리려고 하면 그걸 보고 아까워서 손을 벌벌 떠는 사람이 저희 남편입니다. 용돈이야 제가 따로 몰래 챙겨드린다지만 가끔 한 번씩 환절기에 홍삼이나 영양제 사서 택배 보내드리려고 하면 그거 장인어른 보내드리게? 저번에 봤을 때 엄청 건강하시던데. 이런 거 안 드셔도 돼. 굳이 뭐하러 보내? 라고 대놓고 돈 아까운 티를 팍팍 냅니다. 심지어는 돈이 들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10년 근속을 하게 되면서 포상으로 제주도 여행 상품권이 나왔었는데 저는 아이 때문에 도저히 갈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친정부모님 2분 제주도 여행이라도 다녀오시라고 선물 드렸는데 남편이 그걸 가지고 또 저한테 뭐라 하는 겁니다. 당신 회사에서 나온 여행권으로 장모님 여행 보내드리게? 아니, 우리가 가면 되는데 그걸 뭐하러 드려? 어차피 그분들은 우리보다 돈도 많고 잘 사시는데 선물 안 해줘도 알아서 잘 가시겠지? 그 말 듣자마자 너무 열이 받아서 처갓댁에 용돈 한 번 드린 적 없으면서 내가 받은 여행권을 어디에 어떻게 쓰던지 신경 쓰지 말라고 소리를 빽 질러버렸어요. 어떻게 되먹은 인간인지 장인장모한테 받은 건 하나도 생각 못하고 아깝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지 모르겠어요. 친정엄마가 손이 좀 크신 편이라 한 번 반찬을 만들어도 엄청난 양을 만드세요. 그렇게 만드신 반찬을 저희도 나눠주시고 남동생네도 나눠주시거든요. 보통 제 퇴근 시간 맞춰서 저희 집까지 가져다 주시는데 그때마다 엄마가 가져다 준 반찬을 남편은 넙죽넙죽 잘도 받아먹습니다. 남편이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밑반찬 말고도 불고기나 갈비찜 같은 것도 해서 가져다 주시는데 그렇게 받아먹었으면 한 번쯤은 용돈이라도 드릴 생각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용돈은커녕 제가 반찬 만들어서 친정에 가져다 주려고 포장하고 있으면 옆에서 또 귀신같이 알고 나타나서는 적당히 나눠주라며 잔소리를 해요. 어차피 맞벌이하고 있는데 반찬을 직접 만들기보다는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배송비가 아까워서 한 번에 많은 양을 시키면 시댁에 나눠드린 적도 있고 우리 친정에 가져다 드린 적도 있는데 항상 친정집에 나눠드릴 때마다 남편이 옆에 붙어서 필요한 만큼만 적당히 시키지 왜 이렇게 많이 주문해서 돈을 낭비하냐고 뭐라 하네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까지 남편 몰래 친정을 더 챙겨준 것도 거의 없어요. 마음이야 친정부모님에게 기울지만 될 수 있으면 시댁과 친정을 반반 똑같이 나눠드렸습니다. 제 성격 자체가 지저분하게 몰래 빼돌리고 차별하는 짓은 질색합니다. 어차피 시부모님도 자식들 전부 내보내고 2분이 사시고 친정부모님도 2분이 사시니까 우리 집 포함해서 세 집안이 똑같이 나누거든요. 반찬 하나를 만들어도 엄마한테 한 통 만들어서 보내드리면 시부모한테도 똑같은 양을 맞춰서 나눠드립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공평하게 해드려봤자 시댁에서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었네요.
보답 못 받는 건 전혀 상관없었는데 남편 하는 태도가 너무 짜증납니다. 친정에서 주는 걸 받아먹을 때는 아무 말 없이 넙죽 받아먹다가 제가 뭐라도 하나 보내드리려고 하면 옆에서 대놓고 아까워해요. 시댁에 안 보내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나누는데도 그러니까 진짜 정이 뚝뚝 떨어집니다. 남편이랑 이 문제 때문에 많이 싸웠고 내가 알아서 시댁과 친정을 공평하게 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이야기해도 절대 고쳐지지 않아요. 제가 불같이 화를 내면 옆에서 대놓고 뭐라고는 안 하는데 왔다 갔다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더 꼴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냥 이 사람의 천성이 이런 건가 싶어서 저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우리 집안 돈 관리는 제가 맡아서 하고 있어요. 한 달에 정해진 생활비 안에서 대부분 사용하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사용합니다. 지난 여름에 친정부모님과 시부모님에게 여름휴가 가시라고 양쪽 똑같이 용돈을 보내드렸어요. 처음에는 30만 원씩 보내드렸었는데 제가 친정부모님에게 제주도 여행권 드린 것 때문에 남편이 서운해하는 것 같아서 시댁은 20만 원 따로 더 드렸죠. 그동안 시부모나 남편이 저한테 하는 짓을 생각해보면 솔직히 그럴 이유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내가 당신 부모를 이렇게 신경 쓰니까 너도 장인 장모한테 너무 아까워하지 말고 같이 잘해보자는 의미로 용돈을 보내드렸거든요. 그래도 저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고 시부모도 마찬가지였어요. 본인들 더 챙겨주는 건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고 고마워할 줄도 모르는 인간들입니다. 치사하고 안 입고 왔지만 이제 와서 어쩌겠나 싶어서 참았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쌓여있던 감정이 얼마 전에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11월 말에 시아버님 생신이라서 남편도 아버님에게 따로 용돈 챙겨드리고 저는 백화점에서 아버님 벨트 하나 좋은 걸로 사드렸어요. 그리고 지난 12월에는 친정아빠 생신이 있었고 저는 제가 모아둔 용돈으로 엄마가 평소에 갖고 싶어 하던 손목시계를 선물로 하나 사드렸습니다. 친정엄마 생신날에 저희 부부는 물론이고 동생네까지 모처럼 다 모여서 같이 저녁을 먹었는데 식사하는 내내 올케가 우리 부모님에게 정말 싹싹하게 잘하더라고요. 말하는 거 하나하나 어찌나 이쁘고 애교 있게 잘하는지 우리 엄마 아빠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고 올케는 따로 선물까지 준비해왔어요. 그리고 저는 거기까진 생각 못했었는데 엄마만 선물을 받으면 아빠가 서운해하실 것 같다면서 아버님, 이건 아버님 선물인데 서운해하실까봐 같이 준비했어요. 라며 넥타이를 하나 선물하더라고요. 진짜 그 모습 보면서 올케가 어찌나 이쁘던지 남동생이 결혼 하나는 진짜 잘했구나 싶었죠. 동시에 제 옆에서 아무 생각 없이 빈손으로 와서 밥만 처먹고 있는 남편이 창피하게 느껴졌어요. 제 부모님 생신이고 제가 선물 준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래도 한 달 전에 시아버님 생신에는 제가 따로 해드린 것도 있잖아요. 옆에서 제가 하는 걸 뻔히 지켜봤으면 장모님 생신인데 작은 봉투라도 하나 준비하는 센스가 있어야죠. 올케가 제 남편보다 10살이나 어린데도 훨씬 어른스럽고 잘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내 결혼은 완전 망했구나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너무 기분이 안 좋았고 남편이랑 말도 섞기 싫었어요. 반면에 남편은 그 와중에 저녁 식사 메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지 왜 그런 식당을 예약했냐고 계속 투덜거리더라고요. 한참 음식 타박을 하다 말고 제가 아무런 대꾸도 없이 가만히 있었더니 그제서야 뒤늦게 눈치채고 본인도 조금은 민망해서 그런 건지 아니, 처남네는 벌써부터 너무 아부 떠는 거 아니야? 나이도 어린데 어쩜 그렇게 여우같이 구는지 모르겠네. 이러다가 나중에 장인어른이 며느리한테 홀딱 눈 돌아가서 재산을 처남한테 다 주면 어떡해?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 그래도 방금 전에 있었던 일 때문에 속이 뒤집어질 것처럼 화가 나는데 옆에서 남편이란 놈이 이런 소리나 하고 자빠졌으니 너무 천박하고 한심하더라고요. 야, 너는 우리 아빠가 호구로 보이냐? 재산이라도 얼마 받아내고 싶으면 장인장모 생일에 최소한 양말 조각이라도 사왔어야지. 남편에게 너무 화가 나서 앞으로도 당신은 우리 부모 재산에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지금처럼 그딴 식으로 하면 아무런 콩고물 떨어질 일도 없다고 말했어요. 너 같으면 밥 한 번 안 사주는 사위한테 뭘 주고 싶겠냐? 남편은 제가 불같이 화를 내자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입만 뻥끗거리더니 결국 한참 뒤에 이딴 소리나 저한테 하더라고요. 당신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동생네한테 다 뺏기는 거야. 처남 장가 갈 때 장인어른이 아파트 해주셨다면서?
당신 나한테 시집 올 때 기껏해야 3천만 원 해주신 게 전부잖아. 이제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챙길 건 챙겨야지. 우리 친정부모님 연세가 아직 60대 초반이십니다. 평소에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건강관리를 잘하시는 분들이라 웬만한 젊은 사람보다도 더 건강하세요. 근데 왜 벌써부터 유산 생각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고 결혼할 때 주신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남편에게는 처갓집 돈이 전부 본인 주머니 돈처럼 보이나 봐요. 다른 건 몰라도 멀쩡히 살아계신 부모님을 두고 유산 이야기 해대는 남편에게 더는 못 살겠다고 이혼하자 했습니다. 너같이 경우 없고 욕심만 많은 놈이랑 그만 살 거니까 완전히 갈라서자고 했죠. 딸도 제가 알아서 키울 거고 남편이 자기 차처럼 몰고 다니던 자동차 키도 그날 바로 뺏어버렸습니다. 그 와중에도 정신 못 차리고 자기가 뭘 잘못했냐면서 저보고 집 앞 그릇도 못 챙기는 멍청한 여자라네요. 너는 내 말 안 듣다가 처남한테 다 뺏기고 알거지로 쫓겨날 거야. 장인어른도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닌 척해도 아들만 대놓고 차별하시잖아. 남편의 그 말에 결혼하고 지금까지 숨겨왔던 오피스텔 등기를 보여줬어요. 야, 내가 이런 것까지는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결혼할 때 아빠가 나한테 주신 거야. 아들이라고 차별을 해? 우리 부모님 그런 분들 아니거든. 너네 집안처럼 돈 때문에 싸우는 천박한 인간들인 줄 알아? 그러자 남편 태도가 180도 바뀌면서 이런 게 있는 줄 미리 알았다면 장인어른한테 더 잘했을 거라 하더라고요. 아니, 재산 나눠주면 태도가 달라집니까? 그러면 나눠줄 재산도 없으면 대놓고 무시하고 용돈이나 밥도 한 번 안 사는 건가요? 너무 쓰레기 같은 말이라서 얼마 남지도 않은 정이 뚝 떨어졌어요. 뺨이라도 한 대 때리려다가 괜히 제 손만 더 더러워질 것 같아서 그냥 조용히 끝내자 하고 딸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뒤늦게 바짓가랑이 붙들고 앞으로 잘하겠다며 붙잡았는데 진짜 소름 끼치게 싫었어요. 한순간에 180도 변하는 태도를 보면서 저 결혼할 때 아빠가 절대 남편한테는 오피스텔 이야기 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이런 거였나 싶더라고요. 어차피 이제 와서 다시 돌리려고 해봐야 늦었고 친정부모님도 제 딸이 커서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같이 키워줄 테니까 이혼하고 집에 들어와서 살라고 하시네요. 저희가 이혼하겠다는 말에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자초지종을 물어보셨지만 누가 봐도 지 아들이 잘못인데 입이 10개라도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애를 봐서라도 다시 살아보라는 말씀만 하시다가 지금은 포기하셨는지 전화도 없네요. 남편이 뭐라고 해봤자 마음은 절대 바뀌지 않을 거고 빨리 이혼 절차 다 마무리 짓고 마음 편히 지내고 싶네요. 이래서 어른들이 말리는 결혼은 다 이유가 있고 주변 사람들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나 봐요. 제 남편이 평소에 처가부모님을 가족이나 장인장모가 아닌 돈으로 생각했었으니까 그동안 뭐 하나 친정에 가져다주면 그렇게 아까워서 발을 동동 굴렀던 것 같아요. 제가 돈이라도 없었으면 미안하다고 사과나 했을지 의문입니다. 아무리 빌어도 소용없고 우리 부모님이나 제 딸을 생각해서라도 절대 제 마음이 바뀌지 않을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